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카페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다 저에 대한 관심과 많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논리 없이 그냥 비방식으로 다시는 글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심을 보여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도 해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댓글들을 볼까요? 자, 박땡땡님. 자, 지금 5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2번 걸리신 분들 사례에서 제가 집행유예가 많이 나올 거다. 벌금형보다는. 근데 우리 박땡땡님께서는 벌금형이 나온다라고 달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최근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2020년이 안 넘어갔잖아요. 2019년 걸로 하기에는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윤창호법이 6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것만 갖고 해야 되는데 기자님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어떤 사례들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모아놓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잔이든 10m만 갔든 음주운전 또 걸리면 징역형 때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징역형을 때렸다는 건 이제 실제로 실형을 갔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집행유예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 표 하나 지금 보시면 사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집유 나왔고요. 물론 벌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유예가 굉장히 많고 그 밑에 보시면 결국 두 가지 판례를 종합하면 만취해도 초범이면 다소 처벌이 낮아지지만 술을 가볍게 몇 잔만 걸쳤더라도 기존에 음주한 전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벌금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몇 회 걸렸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벌금 나올 건데 왜 자꾸 겁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말을 해주잖아요. 팩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땡땡땡 주부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신의 아들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카페에 구제 사례들은 다 신의 아들들이라면 그러면 대체 신이 몇 명일까요? 신들이 모여 사는 궁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카페가. 물론 이제 구제가 그렇게 모든 사례에 있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가 되는 분들은 여전히 구제가 되고 있고 구제가 될 만한 사유인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김유경 님이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면접 때 블라인드라서 경찰 법무 쪽 아니면 9급 일반 국가직 지방직 최종 합격 후에 신원조회를 해서 면접 볼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라고 썼고 최종 합격 후 벌금 조회가 드러나도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임용된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가 잘못된 정보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힘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런 댓글은 좋아요. 왜냐하면 저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피드백을 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찾아봤는데 이 뉴스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 국가 해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팩트에 가까운 뉴스 기사라도 보자는 거예요. 자, 2016년 기사라 조금 되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합격을 시켜주더라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기사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경찰 관계자는 현재 면접을 앞둔 수험생에 한해 신원조회를 시행하는데 당사자의 국가관이나 개인 신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 수사기록과 범죄기록은 확인하지 않는다. 서류 전형에서 이미 확인되기 때문 범죄 경력 같은 경우엔 결론적으로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는 아직 경찰직이나 또는 이제 법원직 같은 경우, 법무직 같은 경우에들은 본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래 보면은 신원조회를 통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접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경찰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유의미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또 댓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하이브레인넷이라고 해서 그 연구직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질문을 보시면은 최종 면접 합격 후 음주 경력이 이제 조회가 되냐 이런 질문인데 연구직에 대한 거죠. 국가기관에 대한. 경찰에서 해당 기관으로 넘기는 신원조회 결과에는 적격, 부적격 유무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신원조회 내용에 벌금형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공무원 결격 사유는 금고형 이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특별한
직군에 지원하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신원조회 내용에 포함되고 이명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공기관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김유겸님께서 댓글로 다신 것들, 면접 때 블라인드라서 경찰 법무 쪽 아니면 구급 일반 국가직 지방직 최종합격이고 신원조회를 해서 면접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찰하고 법무 쪽 빼고 구급 일반 국가직 지방직만 말한다면은 김유겸님이 말이 맞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것들은 전체 모든 공무원과 연구직을 통틀어 얘기한 거예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김유겸님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로 딱 놓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유겸님 말도 맞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마지막에 잘못된 정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 말이 국가기관마다 다른 거라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NHG님, 초반 음주사고 0.2 이상, 취업길 막막합니다. 쭉 보시면 이제 형사합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민사합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농도가 0.2 이상이면은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방금 그 중앙일보 기사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게 벌금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합의를 보면 인사피해가 빠지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합의를 보고 경찰이 인사피해가 심하지 않으니까 이건 인사피해가 없는 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빼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재량이지 우리가 합의를 봤다고 해서 인사피해가 빠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늘 드리고 있죠. 자, 꿀떡꿀떡님,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20m 움직였고 음주 뺑소니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진단 2주고 피해자는 합의금 500만원 정도 불렀다고 하시네요. 자, 합의는 일단 쌍방 간의 의사표시에 합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형사합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합의야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형사합의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거나 마음이 합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다른 어떤 수단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뭐 이제 변호사라든지 하기 어렵지만 공탁제도라든지, 말 나온 김에 이 공탁제도라는 것도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못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합의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도주차량죄가 합쳐지면은 면허 취소가 5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도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르코크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도 많이 문의 주시는데 괜찮습니다. 8월 29일 날 사고가 있었고요. 뒷좌석에 18개월 딸 아이, 그 다음에 사모님이 타고 계셨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입니다. 사모님하고는 전치 2, 3주 정도 나왔고요. 가해자는 제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자신의 각종 어려운 처지를 들며 선처를 바란다는 문자와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는 폐차하려고 하는데 정비사님이 고칠 수도 있다고 해서 정하라고 하십니다. 엔진 쪽이 망가졌다고 하고요. 일단은 진단 2, 3주라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고요. 손해배상을 하는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손해사정이라고 하고요. 손해사정 중에 대물도 한 영역입니다. 차가 부서진 경우에는 폐차를 하게 된다면 차값을 받아야겠죠. 당시 중고차 시세, 그 다음에 렌트비, 차를 못 타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해서 차가 일단 부서지면은 그거는 어쨌든 차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진단 2, 3주 나와서는 이제 치료비하고 향후 치료비 정도가 나와요. 보통 그 정도 이제 보험사에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보험을 말하는 거고요. 형사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가해자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요. 검찰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간다. 민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셨는데, 진단 2, 3주 정도 나와서는 합의금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일단 치료 받으시고 내가 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합의를 보시는 게 좋아요. 3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형사합의를 언제까지 봐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볼수록 좋아요. 경찰서에다가 합의서 내는 거하고 검찰청에 내는 거하고 나중에 법원에 내는 거하고 시간적으로 효력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좋은 건 역시나 경찰서에다가 합의서를 내는 거겠죠.
자, 사고뭉치님, 음주 운전 이진아웃 16년경에 한번 적발됐고요. 20년, 5년 만에 적발되셨죠. 학생들이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합의금이 없어서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승자가 전치 7주가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나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을 좀 선임을 하시는 것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변호사 선임하시고 하면은 실형 가능성이 좀 낮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스님 다음 달이 판결이라고 써 있고요. 표범인데 차를 이제 충격을 했고 전치 4주, 손님은 전치 8주. 저도 다쳤다. 기사님은 합의가 되었고요. 택시 손님은 아직 합의를 못 봤다고 하셨네요. 공탁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써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징역 2년을 구형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은 실형이 나올 확률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실형보다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을 하실지 항소심을 가실 거면 거기서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님. 경찰 조사하고 상대방과 합의 관련.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피해자가 10일 동안 병원에 안 갔습니다. 10일 이후에 병원에 간 경우에 이게 인사사고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데 10일 지나서 간다고 해도 내가 사고 있는 걸로 할 거야 하면은 경찰 재량에 의해서 사고가 있는 걸로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10일 정도가 넘어가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그래요, 그거를. 이 사고 때문에 병원에 간 건지 어떤 다른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간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가게 된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10일 정도 후에 병원에 간다고 했고 이미 경찰관이 인사사고는 없는 걸로 해줄게라고 했다면 굳이 인사사고가 들어가진 않겠죠.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